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규제개혁 분과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광민 규제개혁 분과위원장은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강석훈 간사는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를 사례별로 보고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22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김광민 위원장은 규제개혁 특별법과 관련 혁파 수준의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정사상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석훈 간사는 분야별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2달여 동안 민간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부터 180여 건의 분야별 규제 개선 요청 과제를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13건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12건은 연내 입법화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 분과위원회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이달 중 정책의원총회에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서 11월 초 규제개혁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11월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정감사가 개시됩니다.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에는 그리 녹록치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올해도 정인 신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원래 국민 세금을 쓰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줄줄이 기업인들을 정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인을 무더기로 불러다 놓고 몇 시간씩 대기시켜 놨다가 제대로 질문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또다시 재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한 국정감사는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정인 채택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정감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의 본래의 취지도 돌아가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묻고 국민 살림살이를 알뜰살뜰 챙겨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경제 활력을 3대 국정 기조로 정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민생국가, 경제국가, 공무원 연금 개혁, 규제 개혁, 공공기관 개혁으로 가는 개혁국가, 호통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정감사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아시아 게임 개막일에 맞춰서 북한의 군, 당, 정, 실세 3인 등 11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2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만남과 환담에서는 의미 있는 발언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북한 대표단은 여러 차례 파격적으로 문제를 접근해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1차 고위급 접촉 이후 8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화를 위한 진심 어린 화해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북측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연내 성사 등 인도적인 교류를 포함한 쉬운 것부터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북측은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통로를 열기를 원한다면 이번 방문이 깜짝쇼에 그치지 않도록 남북 간 협의에 통큰 협조로 응답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일본 헌법 구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 등이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를 수호하는 일본 국민들도 수상 후보의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급부상한 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자 최근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1일 가기 결정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고 집단 자위권 확대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헌법 구조는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평화 수호 의지를 앞장서서 이어가도 모자랄 판에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전쟁 개입 등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어진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헌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망언을 아베 정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군국주의 망령을 다시 불러와 세계 평화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과거를 자성하고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헌법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헌법 정신을 지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